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 학생의 인권 동아리 활동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조민양이 회장이고 자기 둘밖에 없었다. 거의 실체가 없고 뭐 유명무실하고 활동 내역이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는 2009년 4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조민양이 리더, 회장으로 활동했던 한영 외고 인권 지킴이로부터 기간 후원을 받았다라고 지금 조국 교수 재판에서도 지금 쟁점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검찰이 기소를 했고 1심에서는 조민양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이 허위라고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는 2009년 4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조민양이 리더, 회장으로 활동했던 한영 외고 인권 지킴이로부터 기간 후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게재가 되었습니다. 선고일이 8월 11일로 지금 22일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민양의 한영 외고 재학 시절 인권 동아리 활동 내역이 지금 뜨거운 감자로 지금 부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긴급하게 조민양이 한영 외고 시절 인권 동아리 활동, 실질적으로 인권 동아리 활동을 했다라는 내역이 확실하게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민양이 자선 공연을 통해서 탈북 청소년 자선 기부 활동을 벌였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금된 돈 50여만 원을 실제 기부를 했는데, 이 기부를 받은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데요. 이 대안학교 측이 한영 외고 인권 지킴이로부터 기간 후원을 받았다는 내역을 게재를 해놓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학교로 현장으로 직접 한번 찾아가 보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 그 현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조민양이 한양 외고 다녀오신 곳이 탈북 청소년 인권센터인가요? 네, 대안학교입니다. 네,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라고 하는데요. 여기와 조민양의 서울대 인턴십 활동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조민양이 한영 외고 재학 당시 인권 동아리를 결성하고 탈북자의 인권 문제에 또 관심을 갖고 학교 안에서 바로 이곳 지금 언급하고 있는 저희가 다녀온 곳인데요.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의 홍보물을 받아와서 학교에서 이게 자선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도 나눠주고 자선 공연을 펼쳤고, 여기에서 모금된 돈 52만 원 정도를 바로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저희도 추적하고 있었지만 어젯밤 진보 유튜브 그동안 1년 반 넘게 정경심 교수 1심 그리고 항소심 재판 그리고 조국 교수의 재판을 아주 끈질기게 투철하게 취재해 오고 있는 유튜브가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유튜브님 보도에서도 바로 조민양이 한영 외고 인권 지킴이 명의로 이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에 52만 원을 기부했다. 이걸 어저께 밝혔는데요.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물정을 명확하게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과 한영외고의 인권 동아리 활동이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조국 교수 재판에서도 지금 쟁점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검찰이 기소를 했고 1심에서는 조민양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이 허위라고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조국 교수가 청문회 당시 딸인 그 조민양 관련한 부분들은 극도로 이렇게 발언을 자제를 했는데 실제 1심에서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고
이런 와중에 여기 관한 팩트를 조금 더 확인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알려졌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 조국 교수가 처음부터 조민양과 그리고 조민양의 한영 외고 동기인 학생들 몇 명을 지도를 하면서 탈북자 인권 이런 부분에 집중하면서 인권 동아리도 만들고 활동해라 이렇게 지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근데 이 지금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왔던 조민양의 친구 장모 군인데요. 이러한 사실을 거의 대부분 부정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죠. 그 인권 동아리는 조민양이 회장이고 자기 둘밖에 없었다. 거의 실체가 없고 유명무실하고 활동 내역이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맥락이냐면요. 검찰의 논리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십, 이게 허위인데, 이 허위라는 거는 그 이전부터 한영외고 시절에서도 이런 인권 관련한 활동이 한 적이 없다. 그냥 유명무실하게 이름만 걸어놓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활동한 내용이 없는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무슨 인턴십을 하고 세미나를 가고 이렇게 활동을 했겠냐, 이런 논리로 연결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바로 한영외고의 탈북 동아리 인권 활동에 실제가 확인된다라는 사실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의 진위 여부, 진실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지금 끼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의 명칭을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기관이고 또 청소년 기관, 그리고 또 탈북 청소년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확인을 했고 오늘 현장에 우리 전용상 대표 기자님과 운전해서 가서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코로나 4단계로 인해 가지고 가보니까 현장이 이제 폐쇄가 되어 있었고 또 이 퇴근 시간 이후였기 때문에 저희가 가보니까 이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관계자의 어떤 취재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할 수 없었지만 대신에 그 명단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디서 확인하신 거죠? 네, 바로 이 단체 홈페이지입니다. 이 단체 홈페이지를 단체라고 하면 학교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바로 이 학교입니다. 네.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의 홈페이지에서 바로 한영외고 인권지킴이로부터 후원을 받았다는 내역이 이렇게 게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내역을 이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의 2009년 5월 소식지 뉴스레터입니다. 이달의 후원 현황 해서 2009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후원자 명단이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비밀리에 입수한 자료가 아니라 이 단체의 이 학교의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게시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탈북 청소년들의 교육과 인권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후원하시는 많은 이런 소중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다 개인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간 후원이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기간 후원도 여러 곳의 단체가 있었는데 이곳에 한영외고 인권지킴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는 2009년 4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조민양이 리더, 회장으로 활동했던 한영외고 인권지킴이로부터 기간 후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특별 후원 단체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자치단체와 그리고 내노라 하는 장학재단이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공개도 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았어요. 특별 후원 명단에 보면 삼성 고른기회 장학재단, 중구청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봤을 때 이런 유수의 기업과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아닙니까? 그리고 중구청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한 이 학교에 조민양이 활동했던 한영외고 인권지킴이도 기간 후원을 했던 거죠. 이 사실이 명확히 확인됨으로써 검찰의 주장 그리고 1심 재판부가 조민양이 한영외고에서 인권 동아리랑 관련 활동을 한 게 없다. 그리고 서울대 세미나에서도 간 적도 없고 확인도 안 됐다라고 하는 주장이 거의 완전 통째로 흔들릴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을 우리가 지금 팩트를 확인한 것이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대 공익인권법 센터에 인턴십을 하는 것과 인턴십의 자격과 그리고 고등학교 재학 당시 조민양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공익인권 활동을 매진해 왔던 것과의 관련성이 크겠네요. 여기에 그 한영외고 2013년 자료긴 합니다. 그 당시 이 학생들의 카페의 내용인데요. 이 인권 동아리 바로 한영외고 인권 동아리 라이브의 활동 내용인데 이 동아리가 조민양이 결성한 인권 동아리와 같은 동아리인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세터민 대안학교 교류 방문, 청남관 세터민 및 탈북자 홍보 전시회, 조국 교수 인터뷰, 탈북자 관련 영상, 영화 상영, 국제인권 조사 및 토론 기사 작성. 바로 이 내용이 조국 교수가 지도를 하고 조민양이 했던 바로 인권 동아리 활동들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 한영외에서 만든 또 동아리 홍보 활동 영상이 있어요. 제가 그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도 바로 한영외고 인권 동아리 영상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 그 조민양이 재학했던 그 당시와 그리고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의 기부활동 모든 것들이 사실이고 그 2019년 10년 그 전후로 해서 한영여고에서 인권에 관한 동아리가 개설되고 아주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활동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동아리라는 게 한 번 만들고 소수의 일원으로 이렇게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한두 명 가지고 절대 유지할 수 없는 게 동아리 활동이거든요. 당시로부터 해서 2010년 이후에 중앙일보 기사에서도 바로 확인됐다시피 한영외고에서 인권이나 이런 관련 동아리들이 만들어지고 아주 활발한 활동했던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명맥들이 인권 동아리의 명맥들이 현재까지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권 동아리가 대외적으로 되게 활발한 활동을 지금 펼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슨 근거로 조민양이 한영외고에서 인권 동아리 활동을 안 했다.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으로 이어졌는데 그것도 허위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죄를 때리고 정경진 교수에게 유죄를 때리고 조민양을 매도하고 도대체 또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방송에서 드러난 증거 자료들을 살펴보면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재판에서의 정황 증거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들이 물증으로만 입증될 수 없기 때문에 물증들을 연결하는 정황 증거가 물증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닐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10여 년 된 과거의 일들 같은 경우에는 물증보다 정황 증거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조국 교수의 딸의 어떤 허위 증명서의 발송 과정에서 봤을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의 발송 과정을 위법하다라고 검찰이 주장했고 위법하다고 주장한 근거에는 이 같은 한영외고 당시에 조국 교수의 딸이 인권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냥 이름만 있는 인권 동아리일 뿐이다 라고 하는 정황적 증거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닐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나타난 정황 증거를 그 당시 검찰이 얘기했던 정황 증거를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물증이 앞으로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를 바랍니다.